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한 200. 국내에서 나온피플이 AI 비전검사 POC를 가장 많이 한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지 않으셨다가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급작스럽게 기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탱크리뷰진의 맡은 GPD 고성입니다. 딥러닝 기반 AI 비전 검사를 기업에서 도입하기 전에 POC를 어떤 절차로 하는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AI 비전 검사 POC를 진행한 라운피플의 윤기욱 상무를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현재 그 POC는 국내에서 한 몇 개 기업이 POC를 현재 받았나요? 이미?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한 200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한 거네요? 예. 그러면 뭐 이거 POC가 오래 걸리지 않나 보죠, 시간이?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이제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한 제품의 분량을 검출한다. 아까 같이 이제 야쿠르트의 어떤 알약을 검사한다. 그러면 한 제품에 국한되는 분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습 셋과 이제 테스트 셋을 준비하는 과정이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POC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습 유형이 현재 이제 문제를 충분히 커버하는지 그리고 모든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분량 유형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제품이라면 평균적으로 한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보통 저희는 3일 내에 POC를 완료하고 고객분들에게 리포트를 드리는 거를 보통 일반적인 기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은 학습에 의해서 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한 그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는데 이 트레이닝 셋의 데이터가 사실 좀 정확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양품과 분량을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습셋의 오류가 한 10%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딥러닝의 판정 결과도 그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셋은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엄청나게 많을 필요는 없죠. 정확도가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뭐 10,000장, 20,000장 이렇게 많은 이미지로 학습을 하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POC를 하기 위해서는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예, 학습셋을 요청드리고요. 뭐 테스트 셋은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뭐 테스트 셋은 충분히 많은 양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는 POC 결과에 대한 저희의 의견, 그래서 이거는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현재 테스트한 결과로는 예측되는 정합성이 얼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선 사항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거 할 때 어떤 그 환경, 예를 들면 뭐 광학계라든지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까? 예. 그 광학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광학 시스템에 대한 제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성능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그렇고 고객분들도 그렇고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십니다. 보통 설마 이렇게 까다로운 게 되겠어 하고 의뢰를 주시는 것들도 보통 아주 쉽게 90% 이상의 정합성은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POC들은 어떤 아주 특이한 혼동의 요소가 있지 않는 한 그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고객분들도 처음에는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지 않으셨다가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급작스럽게 기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죠. 그 현재 국내에서 나온피플이 그 AI 비전 검사 POC를 가장 많이 한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료를 그냥 주시면은 저희가 그 시료에 맞게 가장 분량이 잘 보이는 광학계 구성을 하고요. 만약에 이미지를 주시면은 그 이미지 토대로만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보통 시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시료를 분석해서 소재나 뭐 특성에 따라서 광학을 어떤 건 독축 조명을 쓴다든지 어떤 건 바조명을 쓴다든지 이렇게 여러 조명을 쓰고요. 렌즈도 이렇게 잘 보이는 렌즈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크기라던가 렌즈나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광학계 구성을 합니다. 예. 광학계 구성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학습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고객사로부터 검사하길 원하는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모바일용 쉴드캔이라고 핸드폰 부품입니다. 분량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부식, 스크래치, 이물, 얼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전에 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유형이 확실히 분류가 되면은 그때부터 촬영을 하면 됩니다. 기계가 뭡니까? 이 기계가 일단. 동축 조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 받은 업체에서 네. 의뢰한 요 치료를 정확하게 이제 NG하고 네. OK를 제일 그리고 잘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네. 이 조명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이걸로? 네, 다 저희가 확인을 해가면서 또 조명을 교체를 해가면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것이 다 잘 되면 네, 이 조명 환경이 네, 그 실제 생산 라인에도 네. 이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먼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뒤에 그 실제 생산 라인에 가서 또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왜냐하면 조명 조건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업체 실제로 나가서도 또 새로 세팅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유형이 정해지면 그 유형을 대표하는 시료를 몇 개 뽑아내요.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 유형이면 이쪽에서 스크래치 유형을 한 50개 정도 뽑아서 촬영을 하면 그걸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이 5개 유형이 있다. 네. 그럼 각 유형별로 네. 그 유형을 대표하는 네. 그 시료를 네. 몇십 개를 고르시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네요. 네, 전문가가. 그건까지는 네,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이제 다 촬영하신 거네요. 네. 자, 이걸 촬영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촬영한 거를 나중에 학습시키려는 거죠? 네,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대표 유형을 뽑는 거고요. 학습을 시키고 나서 또 이게 제대로 검출이 되는지 검출률을 확인을 해요. 저희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최대한 검출이 많이 될 때까지 학습을 시키고 예를 들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저희가 유형을 찾지 못한 유형을 또 찾아내서 다시 학습시키는 걸 반복을 합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분량의 대부분인 부식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저희가 양품이랑 분량을 둘 다 촬영을 해줘야 돼요. 네네. 카메라와 조명을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하고요. 이렇게 분량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수집을 합니다. 네. 양품도 수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취득을 하고요. 모아준 결과를 NG와 OK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NG 유형을 보시면 이게 스크래치와 부식의 유형이고요. 네. 이것도 부식, 스크래치, 얼룩 이런 식으로 한 약 80개를 모아줍니다. 네. 그리고 양품의 경우도 촬영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해준 다음에는 학습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를 또 나눠줘요. 네. 왜냐하면 학습을 시켜주고 이게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 그렇죠.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테스트 셋에도 똑같이 NG와 OK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방금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준 후에 저희는 머큐리라는 모듈을 사용할 거예요. 트레인 셋을 불러와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예상 종료 시간이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색깔 있는 저건 뭐예요? 주황색, 파란색 뭐를 얘네는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AI 트레이너를 학습을 시키면은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애큐러시랑 트레인 로스, 테스트 로스 이렇게 총 3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스트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올바르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경우고요. 그래서 보통 100으로 향하는데 100%에 더하면은 정합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스트 로스랑 트레인 로스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프로그램이 이렇게 학습용과 테스트용을 나눠요. 그래서 학습용의 로스 그리고 테스트용의 로스 이 부분은 0으로 떨어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테스트 어큐러시는 계속 높아지고 트레인 로스는 이렇게 계속 낮아지면서 트레이너스 이거죠? 이건가요? 트레인 로스가 그 밑에 음. 분홍색이고요. 트레인 테스트 로스가 노란색 그리고 어큐러시가 파란색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검증이 이렇게 쭉쭉쭉 되는 거거든요. 이게 10분 걸리는 거네요, 지금 이제부터? 네, 지금은 약 6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절반 정도 지금 지났는데 떨어졌네요. 테스트 어큐러시는 100%로 지금 계속 안정화가 된 상태이고요. 트레인 로스는 계속 학습이 진행되면서 계속 0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면서 떨어지게 돼요. 사람은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할지만 정해주고 모든 학습은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뭘 하는 건가요? 네, 학습을 시킨 다음에는 이게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가 촬영했었던 테스트 셋을 열어줍니다. NG 같은 경우는 페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하게 오케이. 100장을 돌리는 거죠, 지금요? 그죠? 네. 100장을 돌리는 거죠? 총 110장. 110장을?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 보겠네요. 네. 결과가 몇 %로 좋은지 네, 그냥 봅시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실제 업체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좀 유사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이건 패스는 패스고 페일은 지금 어디 때문에 페일이 떴는지 마우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네. 환자 이거 뭐 이렇게 초음파 나가는 거 보고서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뭐 네. 이렇게. 그런 거 느낌이 드네.